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명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2년 동안 통합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올해 73이지만 지금도 매일 강남역 근처 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3년 전에 발견한 방법으로 4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지방간을 되돌렸는데 의료계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손을 대보세요. 살짝 눌러보십시오. 아프십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십니까? 그게 바로 당신의 간입니다. 만약 뭔가 느껴지셨다면 이 메시지의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간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간을 가진 사람의 85%는 너무 늦기 전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강영화로 깨어나거나 아예 깨어나지 못합니다. 지난달 68세 여성 환자가 울면서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박 씨였습니다. 손주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가 삼성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간 수치가 정상의 5배였습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수년간간의 70% 이상이 지방으로 차 있는 상태로 돌아다녔는데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과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간은 지금 천천히 지방 침착물에 익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혈당을 조절하고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 막히고 있는데 당신은 그날이 올 때까지 완전히 괜찮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간의 진짜 원인은 의사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비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술이 아닙니다. 단순히 당뇨병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당신의 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일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장내 세균의 불균형입니다. 이 신호들은 간에게 지방을 태우는 대신 저장하라고 말합니다.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증을 만듭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조용히 당신의 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합니다. 저는 종로에 있는 전통의학 도서관에서 고대 중국 의학 문헌을 2년간 연구한 후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필사본에 묻혀있던 특정 발효법에 대한 언급을 찾았습니다. 특별하게 준비한 쌀과 결합된 배양 요구르트였습니다. 고대 의사들은 이것을 간 정화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현대 과학이 없었지만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현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이 방법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장내 세균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염증 지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간단한 두 가지 재료의 조합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간세포와 직접 소통합니다. 간에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간 염증을 최대 64%까지 감소시킵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비싼 치료 없이 해냅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 최적의 타이밍,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할 때
이 치료법을 실패하게 만드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이 왜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방간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회복 가능합니다. 2단계도 회복 가능합니다. 3단계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4단계는 강경화이고 그것은 영구적입니다. 질문은 지금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까?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73이고 서울에서 42년 넘게 통합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완전히 정상적인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에 이상한 무거움을 느낍니다. 6개월 안에 당신은 삼성의료원 병실에 앉아 있고 젊은 의사가 당신의 간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뒤에 서서 울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매주 470명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을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약간 아픕니까? 약간 꽉 찬 느낌입니까? 평범한 식사 후에 피곤하십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시 잠들 수 없습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간이 지방에 익사하고 있고 황금 시간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40년의 임상 경험 후에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간으로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온 90세 이상 환자의 82%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이가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주변에 약간의 체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기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 높게 나오고 갑자기 강영화, 간 기능 상실 또는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화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일반 의사들은 체중을 줄이고 더 많이 운동하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합니다. 증상을 치료할 뿐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원인 때문입니다. 22년간 전통 발효의학을 연구한 끝에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간에 있는 지방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장내 세균이 간이 지방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 특정 화합물을 생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은 공장과 같고 일꾼들이 파업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그 일꾼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방은 간세포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당나라 시대의 고대 중국 의서에는 정체된 간 증후군이라고 불렸던 것에 특별히 사용되던 잊혀진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무척 단순했습니다. 발효쌀과 발효 유제품을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요구르트와 쌀이라고요?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재료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섭취할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요구르트나 아무 쌀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에서 특정한 연쇄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쌀을 특정한 방식으로 발효시키면 저항성 전분이 생성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와 페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니치라고 불리는 특정 세균군을 먹입니다. 그러면 이 세균들이 단두의 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와 프로피오네이트를 생성합니다. 이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혈류로 들어가 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간세포에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활성화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가포식은 간의 자가 청소 시스템입니다. 마치 간이 갑자기 모든 내부 청소기와 쓰레기 수거차를 동시에 켜서 축적된 지방 침착물을 분해하고 담관을 통해 배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장이 이러한 특정 포스트바이오틱 화합물을 충분히 생성할 때만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절한 세균이 적절한 연료를 적절한 시간에 공급받을 때만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고대 치료법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왜 발효식품을 간에 좋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90%가 전혀 결과를 보지 못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 치유되느냐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강형변이 될 때까지 계속 조용히 지방을 축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사는 요구르트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 시판 요구르트는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하는 특정 세균 균주를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22년간의 임상 연구를 하는 동안 저는 발효 시간, 정확한 온도, 그리고 세균의 특정 비율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시판 요구르트는 치료 효과가 아니라 유통 안정성을 위해 설계된 온도에서 단 3일 6시간만 발효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히 섭씨 38도에서 최소 12시간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으되 접히셉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7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심한 지방간을 보여주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ALT가 개교 20이었습니다. AST는 105였습니다. 복부가 팽창되어 있었고 한 층의 계단도 숨이 차지 않고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전 의사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2년 동안 매일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입니다. 그런데 간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제가 요구르트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슈퍼마켓에서 산 작은 플라스틱 용기를 꺼냈습니다. 과일 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설탕이 가득했습니다. 기껏해야 5시간 정도 발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저트입니다. 이것으로는 간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은 요구르트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힘은 특정 세균 균주와 그것들이 장시간 발효 중에 생성하는 대사 화합물에 있습니다. 우리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가 높은 농도로 필요합니다. 이 특정 균주들은 부티레이트라는 포스트바이오틱 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간세포에 직접 신호를 보내 PPRR-알파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간에게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연소하라고 지시하는 주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쌀 성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냥 평범한 흰쌀밥을 요구르트와 함께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쌀은 요리한 다음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동안 식혀야 합니다. 왜일까요? 쌀이 식으면 전분이 역행화라는 변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소장이 소화할 수 없는 저항성 전분이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유익한 세균을 먹이는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대로 발효된 요구르트를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는 식은 쌀과 결합하면 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균이 그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켜 부치레이트뿐만 아니라 프로피오네이트와 아세테이트도 생성합니다. 이 세 가지 화합물이 함께 혈류를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하는 신호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간 흉터를 일으키는 염증을 줄입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여 가니 모든 당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저는 이 치료법을 18개월 동안 143명의 환자로 테스트했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을 따른 모든 환자가 개선을 보였습니다. 모든 환자가 말입니다. 하지만 시판 요구르트를 사용하거나 쌀이 아직 따뜻할 때 먹은 7명의 환자는 어땠을까요? 최소한의 결과만 나왔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더 나빠졌는데 시판 요구르트는 잘못된 박테리아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이 방법을 시도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정확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이미 요구르트와 밥을 먹고 있더라도 간 치유를 방해하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러한 오류는 너무나 흔해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는 환자 10명 중 9명에게서 발견됩니다. 실수 첫 번째, 잘못된 종류의 요구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슈퍼마켓에 가서 보이는 아무 요구르트나 집어듭니다. 이것은 위험한 실수입니다. 예쁜 포장으로 판매되는 시판 요구르트에는 설탕, 인공 감미료, 과일 향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이런 제품들을 테스트하면 유익한 박테리아 수가 그램당 100만 개 미만임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간 치유에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특정 균주, 특히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1회 제공량당 최소 100억 개의 살아있는 배양균 농도로 필요합니다. 이 균주들은 간 세포의 지방을 배출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합니다. 만약 요구르트의 성분표가 우유와 생균 배양액보다 길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그 제품은 간을 위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실수 두 번째, 잘못된 시간에 밥과 요구르트를 먹고 있습니다. 간 해독에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전통 의학 원리에 따르면 간은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에 정점에 달하는 자연적인 정화 주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주기를 위한 준비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요구르트를 먹습니다. 이것은 거꾸로입니다. 간 지방 분해를 최대화하려면 취침 정확히 2시간 전에 이 조합을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박테리아가 소화기를 통과하여 가니 최고 해독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장벽에 정착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의 섭취 시간을 바꿨을 때 그녀의 간 효소 수치가 단 3주 만에 4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먹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타이밍 때문에 2년을 낭비한 것입니다. 실수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밥을 올바르게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쌀이나 갓 지은 뜨거운 밥은 효과가 없습니다. 비밀은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에 필요한 정확한 박테리아 균주를 공급하는 특별한 종류의 탄수화물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흰쌀밥을 정상적으로 지은 다음 접시에 펼쳐서 최소 12시간 동안 냉장 보관합니다. 이 냉각 과정 동안 전분 분자가 재배열되어 위장이 소화할 수 없지만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가 섭취하기 좋아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대장으로 이동하여 부티레이트를 생성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부티레이트는 간 치유에 가장 강력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중 하나입니다. 이 박테리아가 저항성 전분을 먹으면 빠르게 증식하여 혈류로 들어가간 세포에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흰쌀 한 컵을 지으십시오. 냉장고에서 하룻밤 동안 완전히 식히십시오. 다음날 저녁, 이 찬밥 3큰술을 최소 100억 개의 살아있는 배양균이 들어있는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 반 컵과 섞으십시오. 정상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이 조합을 드십시오. 밥을 드지 마십시오. 차갑거나 실온만 가능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다시 드면 파괴됩니다. 저에게는 부산에서 온 71세 이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한 지방간과 높은 간 효소 수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가 강형변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정확한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8주 이내에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지방 침착이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식사 후 느꼈던 무겁고 팽만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73세이고 간 기능 검사가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제 일반 요구르트와 밥을 강력한 간 치유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핵심 비밀이며 매일 발효식품을 먹으면서도 지방간 상태에서 전혀 개선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진실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모든 요구르트가 간 치유에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 요구르트에는 잘못된 박테리아 균주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3가지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입니다. 이것들이 단쇄 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라고 불리는 포스트바이오틱 화합물을 생성하는 정확한 균주이며 이것은 간세포에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하라고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요구르트에 이 3가지 박테리아가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즉시 버리십시오. 지방간 치료에 쓸모없습니다. 두 번째, 밥 준비는 고대 중국 의사들이 황금, 비밀을 발견한 부분입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체 방법을 파괴하는 실수입니다. 밥을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동안 섭씨 4도 이하로 식히면 전분 분자 내부에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분이 저항성 전분 3형이라고 부르는 구조로 변화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될 수 없습니다. 대신 대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이것이 단 48시간 이내에 프로바이오틱 집락을 340% 증식시키는 연료입니다. 다음은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의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단계별 방법입니다.
흰쌀 한 컵을 정상적으로 지으십시오. 밥을 지은 후 접시에 평평하게 펼쳐서 덮개 없이 냉장 보관하십시오. 정확히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보관합니다. 뚜껑을 덮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과도한 수분이 증발하여 저항성 전분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찬밥 3큰술을 떠냅니다. 절대 드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균주가 들어있는 플레인 요거트 150ml를 추가합니다. 이것들을 잘 섞어주십시오. 그런 다음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혼합물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 동안 실온에 두십시오. 왜 30분일까요? 이 시간 동안 요거트 속 유산균이 저항성 전분을 미리 분해하기 시작하여 각 재료를 따로 먹을 때보다 장내 세균의 6배 더 잘 흡수되는 시너지 화합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30분이 발효 활성화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치료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이제 섭취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아침 첫 식사로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 최소 30분 전에 이 혼합물을 먹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의 해독 주기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면 간은 밤새 지방대사를 처리하면서 생긴 독성 부산물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 요거트밥 조합의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공복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혈류로 들어가 즉시간에 신호를 보내 축적된 독소와 지방 침착물을 배출하는 2단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혼합물을 먹은 후 90분 이내에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부티레이트가 간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47% 감소시킵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23% 향상됩니다. 저항성 전분이 다음 식사의 혈당 급상승을 30% 낮춥니다. 이것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3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로 측정된 임상 결과입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는 지방간 지수가 3비의 1비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의 ALT 효소 수치는 89로 안전 수치의 거의 2배였습니다. 복부가 팽창되어 있었고 계단 2층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찬밥과 요거트 30분 대기, 공복 상태. 단 8주 만에 그의 지방간 지수는 178로 떨어졌습니다. ALT는 34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식단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7kg을 감량했습니다. 이것이 정밀함의 힘입니다. 이것이 재료보다 방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이미 요거트와 밥을 먹고 있어도 결과를 망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런 오류들은 너무나 흔해서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좌절하며 제게 옵니다. 발효 음식을 먹어봤고 식단도 바꿔봤지만 간 효소 수치는 여전히 높고 뱃살은 빠지지 않고 지방간 진단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들의 일상을 조사해보면 똑같은 3가지 실수를 반복해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냉장고에서 꺼낸 요거트를 바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내 세균에 대해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거트가 차가우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휴면 상태, 거의 동면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이 차가운 덩어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시스템이 충격을 받습니다. 온도 차이로 인해 위산의 효과가 떨어지고 그 귀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차가운 음식이 위장에 직접 들어가면 최대 4시간 동안 전체 소화 과정을 느리게 만듭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그녀의 지방간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제가 정확히 어떻게 먹는지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즉시 먹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매 숟가락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먹기 30분 전에 요거트를 냉장고에서 꺼내십시오. 실온에 두십시오. 박테리아가 깨어나고 활성화되고 약간 증식합니다. 이 실온 요거트가 위장에 들어가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고 활기차고 장에 정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여사는 이 한 가지만 바꿨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5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밥과 요거트를 먹는 것입니다. 간의 자연 해독 주기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정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주기를 위한 준비, 대사 설정은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간 지원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아침에 요거트를 먹습니다. 치료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은 저녁 시간대에 발효밥과 요거트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밤새 간이 깊은 해독 모드에 있을 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침 7시에 이 조합을 먹으면 잠재적 효과의 30% 정도만 얻습니다. 저녁 7시에 먹으면 완전한 효과를 얻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최 씨는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요거트와 밥을 먹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여전히 중등도 지방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식사 시간을 저녁 7시로 옮겼습니다. 시간만 바꿨고 같은 음식, 같은 양이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상당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방사선과 의사가 무슨 약을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약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저녁을 제대로 먹기 시작했을 뿐이라고요. 세 번째 실수, 이것은 너무 불필요해서 제 마음이 아픈데 잘못된 종류의 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즉석밥, 전자레인지용 밥을 샀거나 밥을 짓고 뜨거울 때 바로 먹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낭비입니다. 비밀은 저항성 전분에 있습니다. 밥이 식은 후에 형성되는 특별한 종류의 전분입니다. 밥이 실온으로 식고 몇 시간 동안 놔두면 전분 분자들이 소장해서 소화할 수 없는 형태로 재배열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대장으로 이동하여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하는 특정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바로 간에 지방 침착물을 분해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실제 화합물입니다. 뜨거운 갓 지은 밥에는 저항성 전분이 거의 없습니다. 식힌 밥은 최대 3배 더 많습니다. 밥을 지은 후 최소 4시간 동안 완전히 식힌 다음 그때서야 실온의 요구르트와 섞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대의 방법이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잊혀진 방법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이 실수를 목격합니다. 환자들이 2주 후에 돌아와서 좌절하고 화를 내며 요구르트와 밥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어떻게 준비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즉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고대 조합의 치료 효과를
완전히 없애는 3가지 치명적인 오류 중 하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잘못된 종류의 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즉석 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레인지용 밥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밥솥에 4시간 이상 보관된 흰쌀밥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장내 유익균을 먹이는 특정 유형의 전분인 저항성 전분은 밥을 제대로 지은 다음 최소 12시간 동안 섭씨 10도 이하로 식혔을 때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밥이 냉장고에서 하룻밤 동안 식으면 전분 분자가 소장해서 분해할 수 없는 구조로 재구성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그대로 대장으로 이동하여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하는 정확한 박테리아 균주의 먹이가 되며 이 화합물이 간에 지방을 태우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밥을 짓고 하룻밤 동안 식히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밥을 먹기 싫어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듭니다. 그 밥을 섭씨 60도 이상으로 다시 드는 순간 저항성 전분 구조가 파괴됩니다. 일반 소화 가능한 전분으로 다시 변환됩니다. 전체 치료 효과를 방금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단립종 쌀밥을 지으십시오. 완전히 식히십시오. 유리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최소 12시간 동안 보관하십시오. 차갑거나 실온에서만 드십시오. 절대 다시 드지 마십시오. 아직 차가울 때 요구르트와 섞으십시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잘못된 요구르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강남, 부산, 한국 어디든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50가지 다른 요구르트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90%는 이 방법에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인천에서 온 67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간 효소 수치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요구르트 용기를 가져왔을 때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설탕이 첨가되고 과일 향이 들어있으며 라벨에 2가지 박테리아 균주만 나열된 가당 요구르트 음료였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탕입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에 살아있는 활성 배양균이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요구르트가 있다면 지금 바로 성분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2가지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유와 박테리아, 배양균. 라벨에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최소 5가지 다른 균주가 필요하며 가급적 10가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는 1회 제공량당 최소 10억 개의 콜로니 형성 단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일반적으로 용기 어딘가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구입하지 마십시오.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실수. 이것은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요구르트와 밥 조합을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먹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가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 자연적인 해독 주기가 있습니다. 이 주기를 지원하려면 저녁, 특히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요구르트와 밥 조합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점심 반찬으로도 아닙니다. 저녁에 섭취하면 장내 포스트바이오틱 생성이 수면 중 간이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할 때 정확히 최대 수준에 도달합니다. 아침 식사 때 이 조합을 먹고 있다면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어야 합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매일.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들으십시오. 첫째, 요구르트. 살아있는 배양균이 있는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설탕으로 가득 찬 향이 첨가된 쓰레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 가서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살아있는 활성 배양균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 요구르트의 처음 3가지 성분에 설탕이 나열되어 있으면 즉시 버리십시오. 그 단맛은 잘못된 박테리아를 먹이고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밥 준비. 모든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밥을 지은 후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동안 식혀야 합니다. 왜일까요? 냉각은 전분을 저항성 전분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하는 특정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이 냉각 단계가 없으면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힌 밥 1컵, 플레인 요구르트 반컵. 함께 섞어서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 동안 실온에 두십시오. 레우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30분입니다. 이것은 박테리아 배양균이 사전 소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어 최대한의 유익한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혼합물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아침에는 위산이 가장 낮아서 이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녁 식사 후에 이것을 드시면 위장에 있는 음식이 대부분의 효능을 파괴합니다. 아침입니다. 공복입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드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과를 망칠 수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뜨거운 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지만 환자분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이 실수를 계속 범하는 것을 봅니다. 밥은 반드시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맛을 좋게 하려고 과일이나 꿀을 넣는 것입니다. 설탕을 넣는 순간 유익한 박테리아 대신 병원성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각은 일주일이면 적응합니다. 참으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5일 먹다가 3일 중단하면 박테리아 정착 과정이 파괴됩니다. 장간축을 제대로 확립하려면 90일 연속으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정 박테리아들이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면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부치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이들은 간 세포에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하라고 지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동시에 간 조직에 흉터를 만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고대 음식 조리법의 지혜를 활용한 첨단 대사 과학입니다. 제 환자인 강남의 67세 박 씨는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복부가 팽창되어 있었습니다. 계단 2층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90일 후 효소 수치가 70% 감소했습니다. 식단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14kg을 감량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이것이 장간 연결을 바로잡는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닫고 강영화 간부전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가서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영상이 끝난 직후 주방으로 가서 요구르트를 확인하고 내일 아침을 위해 밥을 짓고 오늘 밤 90일 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간을 치유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입니다. 지방간, 당뇨병 또는 복부 주변의 원인 불명의 체중 증가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한 번의 간단한 행동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은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작하십시오. 변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간 건강을 위해 이 요구르트와 밥 방법을 시도하시겠습니까? 하루 중 언제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고대 치유 비법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하시고 지방간이나 대사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